네, 동영상이 너무 길어서 하나로 합치면은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 갖고요.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길기도 하고 해갖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영상은 이제 레드햇 계열에서의 패키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데비안 계열의 패키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비안 계열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데브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DB 패키지 이렇게 하는데 끝나는 확장자도 DB로 되어 있는 거죠. 파일명을 보면. 그래서 데비안 계열의 경우에는 다 동일합니다. 예. 데비안 뿐만 아니라 데비안 계열이다 그러면 가장 유명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우분투이기 때문에 우분투도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우분투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데브 파일도 역시 파일 명 규칙이 있습니다. 네이밍 컨벤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맨 앞에는 이제 name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버전 이렇게 나오죠.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하이픈을 그었는데 여기는 언더바로 이렇게 해서 버전하고 이름을 구분하고 있고요. 뒤에 플러스에서 ds1-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ds만 있는 게 아니라 df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고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사실 뭐 데비안 소스를 이용해서 뭐 패치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데비안 소스 규칙에 따라서 패키징을 했느냐 뭐 그런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성을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패키징을 했느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DS가 있고 뭐 DF 이렇게로 하는 뭐 4가지 글자가 있는데 몰라도 돼요 사실. 그거 쓰는 데는 뭐 지장이 없으니까 단지 데브 패키지를 내가 직접 만들겠다 하면 이제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죠. 근데 지금은 사용하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그리고 뒤에 이거 AMD 64 이거는 이제 레드햇 패키지에서는 X86 언더바 64 이렇게 했었는데 우분투에서는 AMD 64 이렇게 이제 쓰고 있네요. 사실 X86 64나 AMD 64는 뭐 레드햇에서 쓰고 뭐 AMD 64는 뭐 우분투 데비안 계열에서 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컴퓨터 분야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X86 64나 AMD 64나 똑같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어떤 때는 AMD 64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X86 64 이렇게 쓰는 데도 있죠. 그리고 끝나는 확장자는 DB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게 데브 패키지 파일명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드햇이랑 비슷합니다. 크게 뭐 차이는 없고요. 데브 패키지를 다루는 명령어가 있는데 RPM이라고 보시면 되죠. 레드햇 배포판과 비교했을 경우에 데비안 계열에서는 dpkg 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레드햇 배포판 계열에서는 RPM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툴이다. 설치하고 빌드하고 제거하고 뭐 패키지를 관리하기 위한 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보면 dpkg에서 마이너스 "-i" 옵션을 주는데 "-i" 옵션을 주고 패키지 파일명을 주면 설치해 주겠죠. 이거 뭐 install 뭐 그런 약자일 거고요. "-r" 옵션을 주게 되면 이거는 패키지 네임이겠죠. 제거 이건 리무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키지 파일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이름을 인자로 주면은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대문자 P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퍼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리무브랑 퍼지랑 뭔 차이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영어로 이렇게 뭔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거 제거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는데 설정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설정 파일, 설치 파일이 아니라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제거를 하지 않고 놔둬요. 놔두고 혹시 다시 설치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수로 사람이 지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실수로 지우면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설정 파일을 그냥 활용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설정 파일이나 이런 거는 제거를 잘 안 합니다. 캐시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프로그램이 사용했던 어떤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에도 제거를 안 해요. 얘는 그냥 바이너리라든지 그런 것만 제거를 하는 건데, 퍼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지우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사용했던 뭐 갖고 있던 데이터 파일이라든지 설정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클린하게 아주 그냥 지우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패턴 없이 그냥 L만 치면 데비안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패키지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rpm-qa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L 한다고 뒤에 패턴을 주면 패턴에 맞는 것만 뽑아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tpkg-대문자 x 한 다음에 대문자 s죠. x가 아니라 s 파일을 주게 되면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그러니까 뭔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rpm-qf 옵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 레딧 계열 한번 보셨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비슷해요. 비슷하죠. 옵션도 거의 뭐 I, R 뭐 다 이제 추정이 가능한 옵션들입니다. 인스톨, 리무브, 퍼지, 리스트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거 서치 뭐 그런 것들이니까 대문자냐 소문자냐 그런 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를 쓰고 있습니다. 우분투를 쓰고 있는데 우분투도 데비안 계열이죠. 데비안 계열이기 때문에 dpkg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맨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맨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나오죠. I 옵션은 install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은 remove, 대문자 P는 purg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성하는 PPT 그 화면의 내용도 다 요거를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주로 많이 쓰는 옵션들을 가져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쓰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 일단 뭐 순서를 바꿔서 지금 그 설치 파일이 없기 때문에 데브 패키지 파일이 없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이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이렇게 치게 되면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모두 다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일종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명령을 딱 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탁 보여주는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데 이게 AMD6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레드계에서는 뭐 X8664 이렇게 되어 있고, O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 노아치 이렇게 뭐 아키텍처랑 상관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패턴을 입력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이렇게 주면은 보면은 no packages found로 나오는데, 역시나 요것도 RPM 명령어처럼 그냥 그 포함된 문자열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앞에 네이밍 있는 것들 정확하게 패키지 이름이 정확해야지만이 그걸 딱 보여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것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치게 되면 이게 이제 정규 표현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패턴이 딱 맞아야지만이 거기에 있는 걸 딱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오죠. 왜냐면 LIB로 시작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그 말은
패턴, 정규 표현식 패턴을 적용해 갖고 보여주진 않는다. 정확하게 요 단어가 들어간 거 아니면 검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래프로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파이썬 3로 시작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파이썬 3라고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이게 하나만 있는 거. 근데 이미 파이썬 3,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딱 맞아야지 많이 보여주는 거니까. 3.8이네. 3.8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딱 이 맞는 것만 해갖고 딱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짧게 이게 디스크립션도 이제 설명도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USR 빈으로 가서 역시 뭐 ls 이렇게 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레드햇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설치된 패키지 내에 이런 파일 목록들로 보여요. 근데 여기 yes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yes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중간에 정규 표현식까지 먹어서 작동을 해갖고 적용이 돼갖고 이렇게 다 이제 검색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 코어 유틸스에 있는 이런 명령어가 있다. 지금 yes라는 명령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패키지에 보니까 이 패키지에 이렇게 들어있더라.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얘는 이제 맨페이지고 얘는 명령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죠. 그래서 이 yes라는 명령어는 코어 유틸스라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네. 뭐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 옵션으로 줘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오타가 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GNU Core Utilities 이렇게 이제 설명도 나오고 요 안에 yes라는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 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알 수가 있는 거고 예제 나온 것처럼 앵그랩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 갖고 네, 레드햇 앵그랩 설치할 때에 역시 이용했던 사이트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우분투 패키지도 이렇게 잘 검색도 해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여기서도 똑같이 다운로드 바이너리 패키지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설치하는 데에는 루트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수도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예 루트로 전환을 해갖고 하셔도 되고요. 네, 다운로드 됐죠? 파일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얘가 진짜 데브 패키지가 맞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데비안 바이너리 패키지 얘는 이제 길게 써놨네요. 그냥 저는 데브 패키지가 있는데 보통 다 데브 패키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데미안 패키지 파일이네 이렇게 됐죠. 이걸 가지고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pkg에서 -i 옵션을 주게 되면 설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에러가 났는데 이 역시도 보면은 얘가 에러가 난 거죠. 에러가 났는데 여기 보면은 요 우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패키지 lib net1 is not installed라고 나오고 있죠. 얘는 약간 좀 그래도 친절해요. 레드햇보다는. 레드햇에서는 그냥 라이브러리 net 이렇게 뭐 so.1 파일 이렇게 필요하다, 파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아예 그냥 패키지 명을 이렇게 적어주고 있죠.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심지어 버전도 이거 이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예 보여주고 있고요. 그 패키지, 이존성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우전성 문제로 인해서 에러가 난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RPM보다 좀 더 친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으로 알아서 우정성까지 설치해주진 않는다. 얘도 똑같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운받아서 해줘야죠. 우정성 해결은 사람이 알아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네 require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우분투 20.04 LTS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DFSG 이렇게 보이죠? DS가 아니고 DFXG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얘는 DS1-2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DFS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약간씩 다릅니다. 이게 약간씩 달라요. 이 표시하는 게. 이건 어쨌거나 패키지를 제작할 때에 이 소스 코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붙이느냐 마느냐가 달라집니다. 약간 좀 규칙적인 내용이고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패키지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많이 아셔야 되는 거고 패키지 제작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굳이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아키텍처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AMD 64, ARM 64, 네, 그 i386 요거는 32비트용인 거죠.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고요. 다운로드 URL은 이제 여기에 있네요. 요걸로 해갖고 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졌느냐 확인 한번 하고요. 역시 데비안 바이너리 패키지 설치하면 되겠네요. 네, 설치가 됐죠? 네, 설치가 됐고요. 아마 V 옵션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V 옵션은 없네요. 네, V 옵션을 붙이니까 얘가 이제 작동을 안 해요. 참 좋은 게 명령어 완성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진짜 명령어만 완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밸리디 때까지도 해줍니다. 얘네들이 이거 옵션이 없는 거다. 있었으면은 이게 될 텐데 네, V 옵션이 없죠. 그래서 그냥 I 옵션만 주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별로 뭐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냥 에러 났다 그러면 에러 났다 그러고 뭐 워닝이 생겼다 그러면 워닝이 생겼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얘는 이제 간단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뭔가 서비스 등록을 하고 뭔가 스크립트가 작동하는 거는 스크립트가 작동하는 것도 다 보여줍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너무 간단해서 이게 출력물이 이렇게 얼마 안 나오는 거지 뭐 서비스 등록하고 뭐 스크립트 돌리고 뭐 한다 그러면은 되게 길게 나와요. 네, 되게 길게 나오니까 뭐 한눈 파지 마시고 잘 지켜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엔그랩을 하게 되면 명령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는 R 옵션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엔그랩을 쳐주면 되는데 이것도 패키지명을 알아야 되니까 그냥 엔그랩이네요. 네임이 그냥 버전까지 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점은 이제 이름만 있으면 이제 패키지 이름만 알면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삭제가 된 거고요. P 옵션을 주게 되면 퍼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서비스 설정 파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라 적용이 되는 거지 이거는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기도 하거든요. 에러 난 거는 뭐냐면은 그런 임시 데이터라든지 프로그램이 설치했던 프로그램이 만들었던 임시 데이터나 아니면 설정 파일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없죠. 없으니까 그냥 에러가 나버리는 거고 리무브로 그냥 다 지워진 겁니다. 그냥 다 지워진 거고요. 만약에 우선성이 걸려있는 패키지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엔그랩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런 패키지였는데 이거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삭제가 되질 않아요. 네,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여기 말이 나오죠. 엔그랩이 의존성이 걸려있다 라고 이제 나오면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참 착한 거죠. 그래도 얘는 레드햇에 비하면 얘는 완전 굉장히 착한 거죠. 패키지 명을 알려주니까 아예. 예. 이걸로 이제 검색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예. 되는데 그래도 그 RPM처럼 의존성을 자동으로 해결하면서 설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하죠? 예, RPM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치하고 지우고 허지하고 검색하고 리스트, 네, 검색하고 파일명 줘갖고 또 뭐 있느냐, 여기 보면 대문자 S가 있고 소문자 S가 있는데, 소문자 S는 이제 설치된 패키지에 대한 상태를 리포트 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게 그 대문자 I 옵션일 겁니다. I 옵션인데 요걸 주게 되면은 요 패키지에서 읽어서 정보를 출력해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대문자 S랑 소문자 S랑, 소문자 S는 패키지 이름을 적는 거고,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이름, 얘는 L이 아니라 대문자 I로 보이네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I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에 대한 거니까 소문자 S, 스테이터스를 말하는 거죠. 엔그랩 이렇게 하게 되면 이즈나 인스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되질 않네요. 이거는 I 옵션을 줘서, 네, 대문자 I는 맞네요. 대문자 I는 이거는 이렇게 패키지에서 정보를 읽어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여기 RPM 같은 경우 여기 네임이었죠, 네임. 예. 근데 여기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아키텍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의존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역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하고요. 여기 보니까 에러 났을 때에 이것도 없네요. 이게 이제 대문자 I랑 그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소문자 S가 이게 없는지. 네, 여기 이렇게 소문자 S가 있는데 이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질 않는데, 패키지 네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파일을 읽어서 해주는 건지 아니에요. 파일을 읽어서 해주는 게, 네,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도 되네요. 아까는 왜 에러가 났지? 이게 지금 오타를 쳐서 에러가 났군요. 예. 네,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이름을 주면 이렇게 해줍니다. 코어 유틸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고, 대문자 I는 설치되어져 있지 않은 패키지, 패키지 파일을 읽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쉽죠 이게. 이거 없고 설치되어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유커서스는 있네요. 유커서스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설치되어져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뭐 이게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잘 모르겠다. 맨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맨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맨 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아치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패키지 파일일 겁니다. 대부 패키지 파일. 네. 아예 대부 패키지 파일이 아닌 그냥 패키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패키지 네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소문자 P도 있네요. 소문자 P. 그죠? 소문자 P도 있으니까 소문자 P 한번 해보겠습니다. P. 네, 소문자 P를 했는데 크게 뭐 다른 것 같지는 않고, 네. dpkg 명령어는 대충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RPM하고 약간 다른 듯 같은 듯 그렇게 한데, 뭐 명령어만 틀리고 옵션도 틀릴 뿐이 사실 사용 방법은 완전히 동일하죠. 그리고 심지어 단점까지도 완전 동일합니다. 의존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RPM이랑 완전 똑같죠, 이거는. 그래서 dpkg 명령어는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레드햇과 비슷하게 데비안 계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apt get 혹은 apt 이렇게 되어 있는데, RPM에서는 유미였죠, 유. 레드햇 계열에서는 이제 유미였는데, 데비안 쪽에서는 이제 apt 이 명령어가 유미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하는 거고요. apt 패키지 핸들링 유틸리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 똑같습니다. 뭐 말만 이렇게 용어로 막 써놨지 작동법만 똑같죠. 심지어 이 그림도 똑같습니다. 저장소가 있고, 인터넷에 저장소 주소가 있고 거기에 패키지들이 막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apt 명령어를 이용을 해갖고 뭐 인스톨 옵션 주고 설치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막 뒤져갖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주고요. 메타 정보, 저장소에 대한 레파지토리에 대한 메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로컬 PC에 캐시 해갖고 이제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캐시도 똑같이 뭐 클린 해주고 업데이트 해주고 다 똑같습니다. 유미랑 완전 똑같아요. 명령어만 틀린 것 뿐, 이 알파벳만 틀린 것 뿐이지 작동 방법은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어들인데, 그러면 apt-get하고 apt랑 뭔 차이가 있느냐? apt-get은 이게 지금 우분투 13.04 LTS에서는 apt-get이 주로 많이 쓰이고 16.04, 18.04, 20.04로 넘어오면서 이것보다는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걸 더 많이 썼는데 이거를 이제 요새는 요것만, 그러니까 우분투 버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거를 더 많이 활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pt-get 요 명령어는 그야말로 설치하고 뭐 제거하고 뭐 이런 기능밖에 없고, 패키지 검색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패키지 검색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apt-cache라고 해갖고 이런 거 써야 되는데, apt는 이 명령어 하나로 그냥 검색도 다 되고 별거 다 돼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물론 이제 우분투 20.04에서도 apt-get 명령어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잘 안 쓰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로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똑같습니다. 뭐 인스톨, 클린, 올, 뭐 알겠죠? 레드햇 계열이랑 똑같죠. 인스톨 하게 되면은 패키지를 설치해라. 클린, 올 하게 되면은 로컬 저장소에 있는 다운받아 놨던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메타데이터, 그걸 전부 다 지우는 거죠. 전부 다. 전부 다 지우는 거고요. 업데이트는 캐시,
로컬 캐시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로컬이랑 이제 싱크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업그레이드는 뭐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죠. 말 그대로 인스톨 되어 있는 새로운 버전이 뭔가 나왔다. 그러면 이 명령을 써서 이제 새로운 버전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디스트 업그레이드는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러던데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게 보면은 읽어보면 그냥 새로운 버전의 그냥 패키지만 설치를 해준다 이렇게 되고, 디스트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버전의 패키지를 갖고 있는 뭐 디펜던시라든지 의존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광범위한 것일 수도 있죠. 디스트 붙으니까 보통 이거 배포판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가?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배포판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이걸 많이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이 쓰기도 해요.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포판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명령어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존성 라이브러리까지 전부 다 체크해갖고 이게 통째로 뭔가를 딱 해주는 그런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되어 있는 그냥 뭐 패키지 같은 경우를 그냥 단독 패키지 그 하나만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apt get 다 붙였는데 이거 다 빼버려도 돼요. 다 빼버리고 그냥 apt만 써도 됩니다. 다 apt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작동합니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삭제는 뭐 remove, 퍼지는 뭐 tpk-대문자 p 항상 똑같은 거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리무브라고 그러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커널을 설치를 했어요. 커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설치만 합니다. 계속 새로운 버전을 설치만 해요. 설치만 하고 오래된 커널은 지우질 않습니다. 지우질 않아요. 재부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커널로 부팅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커널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 없는 패키지들이 생깁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뭔가를 뭐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웠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제 필요 없는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남아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찾아서 지워주는 그런 명령어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now no longer need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패키지, 의존성 패키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워주게 됩니다. 우분투는 아마 커널을 한 3개까지만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커널은 계속 새로만 설치만 되니까 업그레이드 개념이 아니고 얘는 새로운 버전만 설치만 합니다. 설치만 하기 때문에 3개만 유지하고 나머지 이렇게 뭐 4-5개 이렇게 3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토 리무브 명령어를 써갖고 필요 없는 커널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갖고 그걸 지워야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 필요 없으면 자동으로 알아갖고 오토 리무브 명령을 쓰게 되면 더 이상 의존성도 안 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를 찾아갖고 알아서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apt-get 명령어에서 다운로드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바이너리 데브 패키지를 그냥 다운로드만 해줍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apt 명령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pt-get은 이게 다운로드 명령을 쓰면은 알아서 이렇게 다운로드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앵그랩을 설치를 했었죠. 앵그랩을 설치를 했었으니까 지우고
네, 네,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apt get 명령어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apt 명령어를 이용해도 됩니다. 먼저 이제 로컬 레파토리에 있는 캐시들 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번 이렇게 치게 되면 역시 저장소 주소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apt 시스템의 일부죠. 저장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얘는 파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패키지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패키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저장소 로컬 시스템이랑 리파지토리 멀리 리모트에 있는 거랑 맞춰봤더니만 네가 그 로컬 시스템에는 지금 업데이트 이렇게 하나 나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도 안내까지 해줘요. 이거 한번 쳐봐. 그런 거죠. 이거 쳐보면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패키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죠? 알려주죠? 이렇게. 그럼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겠네. 보니까. 이 시스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면 됩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요걸 업그레이드 할 거고, 새로운 버전을 설치를 할 겁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진행이 됐죠. 이게 업그레이드 명령어 사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캐시를 지우고, 새로 싱크 맞추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있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게 되면 그거 보시고, 요 명령으로 확인한 다음에,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씩 하나씩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소편하게 그냥, 한꺼번에 다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명령을 쳐갖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디스크 업그레이드도 상관없습니다. 디스크 업그레이드도 해도 되는데, 할 게 없겠죠, 보나마나. 해보면은, 없어요. 그죠?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게 없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설치를 해야겠죠. 심판으로 했기 때문에 인스톨 이렇게 해갖고 엔그랩 이렇게 치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얘는 이제 기본 저장소, 우리가 여기에 이 저장소 목록이라고 했잖아요. 이 저장소 목록에 엔그랩이 다 있어요.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장소를 막 추가하고 막 그랬지만 우분투는 안 그럽니다. 우분투는 요 저장소 안에 엔그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다 될 텐데, 다운로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되나? 되네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되네요. apt-get도 되고 apt도 되고 다운로드 옵션이 먹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치는 뭐 그냥 엔그랩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엔그랩이 보니까 additional package will be installed, 이게 설치가 될 거야 추가적으로. 토탈 해갖고 이 두 개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additional package라는 거는 대부분 다 우존성 패키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yes 이렇게 치면 알아서 다운로드도 해주고 이렇게 설치까지 쫙 해줍니다. 쉽죠? 뭐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설치가 되는 거죠. 엔그랩 이렇게 쳐보면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지우는 거는 리무브 엔그랩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여기 보면은 다음의 패키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자동으로 설치된 패키지인데 더 이상 필요치 않아. 그래서 요거를 지우려고 그러면 안내까지 심지어 해줘요. apt auto remove를 치세요. 왜? 지금은 엔그랩만 지울 거거든요. yes 한번 해보면 네, 자동으로 안 지워져요. 얘는. 그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엔그랩이 없어지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오토 리무브 써라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보면 되죠. 그러면 오토 리무브 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우존성 패키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패키지, 아까 설명드린 커널처럼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여놓은 함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지워, 필요 없다니까 yes 눌러주면 알아서 이렇게 딱 지워줍니다. 되게 편하죠.
dpkg 명령 이용해갖고 뭐 하나씩 다 다운받고 우전성 뭐 확인하고, 물론 dpkg는 패키지 명도 알려주니까 그냥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되긴 하겠지만, 어느 사람이 그렇게 다 합니까? 굉장히 많은 걸 사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우전성이 얘는 그냥 하나만 있어서 망정이지, 막 수십 개 있다 그러면은 이거 다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apt 명령어로 다 한다. dpkg 명령 뭐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게 되어 있고. 그러면 융도 뭐 dpkg도 보니까 뭐 검색하고 뭐 이렇게 정보 보여주고 뭐 하는 거 있던데, apt도 있어요. 무조건 있겠죠. 서치입니다, 서치. 예. 하게 되면 요 엔그랩이 들어간 그런 설명이나 그런 데도 똑같이, 여기 보면 이제 엔그랩이라는 그게 말이 없잖아요. 없는데 요 설명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디스크립션에는 아마 엔그랩이 들어간 그런 단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S 엔그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이 엔그랩 요거죠.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패키지명으로 해갖고 검색을 해주는 거죠. 패키지명이 여기 뜨고, 아니면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엔그랩이. 이거는 뭐 설명서나 어딘가에 이 패키지 정보 내에 엔그랩이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 표현식이 어느 정도 딱 들어맞는, 정규 표현식을 하면 좀 그렇고, 패턴, 예, 단어 패턴이 아니라 그냥 스펠링 패턴으로 그냥 검색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딱 보고 나가 필요한 건 이거네. 그래서 엔그랩 설치하면 되는 거고,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apt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패키지 명으로 해갖고 얘를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dpkg로 할 수 있는 거는 apt로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뭐, 뭐 리스트를 보고 싶다. 리스트 같은 경우를 보고 싶다. 이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보여주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옵션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옵션을 안 주면 이거는 저장소에 있는 리스트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리스트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거는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설치할 수 있는 모든 목록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인스톨드 옵션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목록들만 보여주는 거다. 인스톨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나중에 했을 때 업그레이더블 이런 게 있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목록들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인스톨 옵션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리스트만 줘버리면 설치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보여주는 거라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이 사람들 보면은 이게 설치된 목록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목록들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서치 패키지 네임을 이제 검색해서 보여주는 건데, 알파벳만 맞으면 다 보여준다. 심지어 패키지 정보 내에 있는 뭐 상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알파벳이 맞으면 다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고, 쇼 이렇게 하게 되면 패키지에 있는 정보들, dpkg 마이너스 I 옵션, 대문자 I 옵션, 그거가 비슷한 거죠. I 옵션 같은 거고, 리스트는 이제 이게 모든 목록 다 보여주는데, 설치되어 있는 거 보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인스톨드 옵션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고요.
apt도 융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source.list, etc apt source.list 이거는 이제 그 융 리파지토리처럼 요 파일 안에 리스트로 갖고 있어요. 저장소 리스트를 갖고 있고, 아니면 파일로 분리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apt source.list D에다가 파일 만들어 갖고 그냥 집어넣으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걸 다 읽습니다. 얘가 다 읽어갖고 그거를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apt.conf.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디렉토리 안에다가 뭐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하나 집어넣으면 그 파일을 다 읽습니다. 그냥 시작할 때에 다 읽기 때문에 다 적용이 돼요. 어떤 설정을 뭔가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설정 파일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소스.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어떤 건지 한번 봐보셔야 아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괄호라고 하나요?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꺽쇠 모양의 이제 괄호로 해갖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에는 보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좀 헷갈리죠. 이런 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경우에는 그냥 파일로 그냥 만들어라. 이 아래 파일로 만들어 갖고 파일명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게끔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파일 리스트로 쭉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물론 이거 어디 가서 다 알 수는 있긴 하겠지만 힘들다. 이거는 그냥 주소만 치면 뭐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없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이거 지금 제가 친 게 아니에요. 이거 쳐서 내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명령을 이용했느냐, 네, 요 명령어를 이용을 했습니다. add apt repository 하고 뒤에 주소를 딱 쳐주면 요 파일에다가 하나를 딱 집어넣어 줍니다. 자동으로 한 줄을. 저장소를 추가해주는 명령어예요. 근데 저장소 추가해주는 명령이다 보니까 뒤에 저장소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 뭐 저쪽저쪽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여기다가 탁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딱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거를 제가 그냥 뭐 다 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특히 도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분투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dpkg 명령어와 apt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 apt get 명령어, 좀 구형 우분투 14.0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도 우분투 14.04 쓰고 있는 곳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쓰시면 될 거고요. 네,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우분투 그리고 레드햇 계열에서의 패키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